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일단은 또 인플레나 긴축에 대한 우려 살짝 덜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 기대도 안고 있는 오늘인데요. 네. 다만 요즘 종목 선별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려고 보는 분들은 카카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도무지 매수할 타이밍을 안 주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가는 종목들이 너무 가파르게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네. 좀 만만한 거 고르다가 그래 좋아 이거 사면 또 잠깐 오르는 듯 싶다가 너무 순환매가 빨리 도니까 반대로 좀 나갈 타이밍을 또 안 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래저래 사기도 팔기도 사실 쉽지 않은 요즘 같은 시장인데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어느 가격선에서 공략해야 될지 더 구체화된 전략 오늘 마련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종목부터 한번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겁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요즘 하는데요. 좋아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유가가 어느덧 WTI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이후 최고치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올해 90달러, 내년에 100달러 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면 당연히 이제 중동발 수주 모멘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SK증권에서도 올해 수주 6조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또 SK증권뿐만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도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기됐던 프로젝트들이 슬슬 재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5월, 6월에 걸쳐서 증권사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주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네. 쌓여 있는 게 어마어마하고 또 재개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랍에미리트부터 해서 사우디,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까지 전반적으로 올해 4분기에서 지금 입찰 과정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요. 조금 지연된 프로젝트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고 또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부터 해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한 35% 정도 주가 올라와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유가가 오르면 보통 해양 플랜트나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선주나 혹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업체들 조금씩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 살펴야겠죠. 예, 모멘텀들이 있으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어제 현대차 그룹주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금액 기준 매수 상위권에 이들이 나란히 다 이름을 올렸는데 현대차 어제 3%, 기아, 현대위안이 6%나 뛰었고요. 네. 현대모비스도 3% 올라서면서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슈가 들여다보면 호재성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모아봤습니다. 열어보시면 어제장에는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이번 달까지였는데 네. 이걸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조금 더 시장에서 관련 종목이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 전날 저희 헤드라인으로도 소개했었던 내용이죠.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 또 5월 유럽에서 판매가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아이오닉 5가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면 이게 또 실적에 잡힐 거라는 이슈. 이 호재성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 걱정할 만한 이슈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호재가 이만큼 있는데 이 악재 하나를 제대로 딱 밀고 못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악재가 전 세계를 조금 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알려진 악재인가 아니면 연속된 기대인가 계속해서 주가는 그 싸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 자체에 대해서
올해 되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물론 차 반도체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차량 수요가 한 8천만 대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좋았던 게 9천만 대인데 뭐 그 어느 언저리 순까지는 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덕분에 자동차 부품이나 타이어 업계도 기대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 상승은 결국에 미국 중고차 가격 급등이 한국의 캐피탈사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후실적될 수 있다라고 장형혁 팀장님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뭐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뭐 다 정리를 해드렸고 모멘텀에 네.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이 장효영 팀장님이 어제 딱 개장 전에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전날에 또 출근 전에 제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성견지명이 역시 정말 타이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민영 앵커 때문에 현대차가 올랐던 거군요. 현대차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예, 대단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이 중고차 이슈부터 신차 P와 Q가 함께 증가한다라는 내용 저희 시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고 지금 증권가 현대차에 대한 평균적인 목표가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가주길, 뭐 하루 반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좀 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려진 악재들은 주가 횡보하면서 좀 소화를 해낸 것 같고 네.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또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것도 차와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약간 포인트는 다릅니다. 한우 시스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열관리 업체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 예비 입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LG전자하고 한라그룹에서는 예비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글로벌 부품사인 발레오와 말레 그리고 대형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과 베인캐피털, 블랙스톤이 참여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올 시스템을 가져가면 가장 매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를 인수하면 세계 2위 업체로 급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럼 1위인 덴소랑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덴소 얘기가 나왔으니 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내 일본 자동차 업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물론 한우 시스템도 한 45%는 현대차와 기아에 몰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 포드, 테슬라까지 고객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업체가 만약에 정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자 가장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돈? 비싸요. 맞아요. 한 7조에서 지금 8조 8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한올 시스템의 시가총액이 9조 4천억 원이었어요. 지분 70%를 지금 내놓기로 했으니까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붙으면 7조에서 8조거든요. 네. 8조 찍으면 우리나라 기업 M&A 역사상 가장 대형 최고가 매물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분을 좀 쪼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워낙 예비 입찰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통매각할 거야라는 얘기들 뭐 계속 나옵니다. 봐야겠지만 이런 매각 이슈 그리고 흥행 이슈들이 있다 보면 한우 시스템 고점 찍었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한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금액이 거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네. 지금 전기차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예. 전기차의 주행거리 늘리는데 이 한울 시스템의 히트펌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결국 부분인 열관리 거예요.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타이밍상 잘 시장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내용 다 담아서 지금 지만쌤 도착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의 전략을 주실지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수주 모멘텀 앞에서 아직 예고돼 있는 프로젝트들도 쌓여 있다 보니까 뭐 국제유가 오르겠다, 중동말 프로젝트 재개되겠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굉장히 좋은 회사임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평가를 덜 받았었는데 올해 초에 굉장히 우려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를까? 아니면 심지어 여기 이제 추가적인 수주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지 않나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연초의 리포트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최근 리포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가가 70불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 유가 70불이 굉장히 지지가 잘 되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무래도 70불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이제 굉장히 적어지지 않나 그런 이제 이유도 있고요. 작년에 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 투자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수주죠. 수주가 작년에 밀렸던 수주들이 올해 폭발을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현재 보수적인 의견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먹을 구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보통 증권사 리포트에서 한 28,000원, 3만 원 사이에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요 이제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한 10%, 20% 정도밖에 먹을 자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그 이상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앞으로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니까 조금 보수적인 의견 제시드리고 싶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니다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만 조금 이제 위험한 자리고요. 신규 매수가. 네,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전고점,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그 증권가 목표 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한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들 보면 그 타이밍을 보면 물론 좋아서 상향 조정한 것도 있겠지만 주가가 기존의 목표 주가에 닿아서 또 상향 조정한 타이밍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그냥 뇌피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가에서 나온 목표 주가에서 한 10%에서 15% 까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기도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 목표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업사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 신중하게 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앞으로의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매각 이슈라는 건 시장에서 꽤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현 주가 수준이나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예비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LG전자가 붙었으면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붙었고요. 거기다음에 좀 주식 있게 보셔야 될 게 사모펀드가 붙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사모펀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모펀드의 목적은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또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즉 이제 이 가격 이상으로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급락이 좀 있었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1차적인 재료가 소멸한 상황입니다. 즉 예비 입찰이 시행이 된 상황에서 좀 장기전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혹은 많게 되면 2, 3개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소멸로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원 시스템이 이제 전기차의 필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보면은 이제 한원 시스템이 이제 세계 2위의 글로벌 업체인데 3위, 4위 업체가 한원 시스템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입찰에 자기네들 이름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즉 한원 시스템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소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멀리 보셨을 때는 한원 시스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어제 자리에서 어제 시초에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 조정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신규 매수 가능한 입장이고요. 이제 비슷한 예로 이제 대우건설을 좀 비슷한 예로 많이 들고 싶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슷하게 이제 사모펀드에서 매각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서 계속 모멘텀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에 대한 호황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매각 입찰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지금 8,000원 주가에서 지금 최소 입찰 금액이 9,500원입니다. 즉 아직도 거의 이제 한 7%, 8%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한원 시스템도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더 멀리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자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제 유식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는 한운 시스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별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스픽은 다시 철강 가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철강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도 가져와 봤는데요. 네. 드디어 철강주가 어제 모멘텀이 다시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한 달 전에 증치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철강 쪽이 한번 이슈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예. 고점 기준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3개 중에 그래도 2개는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네. 띄워준 김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에 그때 당시에 3개 종목을 얘기해 주면서 각자의 포인트들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과도 잘 매칭해서 투자하시라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는데 포스코가 미달성이긴 한데 수익률이 12%나 돼요.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얼마나 높게 잡았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KG 동부제철과 대한금속은 각각 수익률 26%, 37% 하면서 목표 주가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물론 뭐 다른 종목도 이따가 제시를 해주시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서 이제 위험하지만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네. 그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될 경우 다시 사이클이 올 때까지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나 구리 같은 이제 1차적인 이제 금속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모멘텀이 3분기 아니면 올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KG 동부제철. KG 동부제철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특별 종목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더 우량주를 잡아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중형주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포스코가 이제 그때 목표가 45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봤었을 때는 달성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까지 앞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 드러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철강주 탑3를 꼽았을 때 이 세 개로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새롭게 재편해 주실 겁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이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또 계속 보시는 종목 말고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로 종목을 한번 3가지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포스코는 이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이 고점일 거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이제 2.5조죠.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재료 소멸보다는 재료가 쭉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이제 다시 그대로 이제 그때 목표 주가 45만 원 그대로 제시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 철근 쇼티지가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근 값도 오른 상황에서
정말 이제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드랍을 하는 이제 그런 건설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철근 쪽을 굉장히 많이 매출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이제 자회사죠. 포스코 강판인데요. 이제 사실 어제 대장주는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거의 1000% 나오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꽤나 밀렸던 까닭이 1분기 실적은 그래도 못 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1분기 실적에서 거의 6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철강 대장주로 이제 뽑혔었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점 다시 한번 뚫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전망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또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들 얘기해 주셨거든요.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까지 각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까지 정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철강주 내가 더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